자, 로봇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구부가 있지만 컨트롤러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사실 사람들이 이 기구부만 많이 보지만 뒤쪽에 숨겨진 컨트롤러가 사실 핵심입니다. 이 로봇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리미티드 시퀀스 컨트롤, 메카니컬 스톱스, 즉 뭐 예를 들어 이런 스토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컨베이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 탕 부셔서 멈추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이 포지션을 딱 잡아주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쵸? 그 뒷장에서 나오겠지. 메카니컬 스토퍼가 있지만 최근에는 엘렉트로 메카니컬 스토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적인 장치인데 센서라고 보면 되고요. 이 센서에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부분인데 뭐가 와서 탁 치면 이게 구부러지면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접점이 탁 닫히죠. 그래서 출력이 나가는 거죠. 여기에 뭐가 부딪혔다. 여기까지 예를 들어 로봇이 여기까지 위치했다 라는 걸 이제 컨트롤을 알려주는 일렉트로 메카니컬 스토퍼를 쓰는데 보통은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하드 스토퍼, 일렉트로 메카니컬 스토퍼 이전에 있던 이런 것도 당연히 쓰고 그 앞에 이제 이런 형태의 전기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거 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탁 쳐가지고 아무런 서로 간 스트레스 없도록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렉트로 메카니컬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런 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은 예를 들어 로봇이 여기 있어요. 예, 처음에 1번 위치로 갔다가 2번 위치로 가. 다시 1번 위치로 갔다가 2번 위치로 가라는 걸 이제 티칭 펜던트, 태블릿 PC 같은 걸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걸 티칭 한다고 하고요. 티칭 한 다음에 사람은 뒤로 빠지고 이제 재생 누르면 얘는 계속 요거 갔다 요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거를 이제 정지하지 않는 한 100만 번이고 200만 번이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티칭한 거를 재생해 이런 게 플레이백이라고 하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내가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를 지우면 여기 갔다 여기가 이 포인트에 가는 것만 중요하지 이 사이의 경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방법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뭐 직선 보관, 원호 보관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보관법은 또 정의함 나름이고 포인트 투 포인트,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컨트롤이고 이 경로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가 중요한 경우는 이제 용접을 하는 경우죠. 이 용접 부위를 정확하게 용접을 해야 되면은 이 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스가 굉장히 중요할 때는 이제 패스. 근데 이 패스를 알고 보면 수많은 점들이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저장해야 되니까 제어기의 용량이 좀 커야 되죠. 인텔리전트 컨트롤, 당연한 얘기지만 뭐 센서를 쓴다. 예를 들어 뭐 비전 카메라로 여기를 보고 있다. 그러면 뭐 로봇이 예를 들어 여기 누가 검은색을 이렇게 칠해놨으면 검은색 위치로 가면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사람처럼.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센서를 이용한 그런 컨트롤, 인텔리전트 컨트롤. 로봇 컨트롤 시스템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로봇이라는 셀이 있고 셀이 여러 개 있겠죠. 뭐 여기 페인팅, 오늘은 여기는 도장을 칠해, 여기는 웰딩, 야 로봇이 이렇게 있겠죠. 컨트롤러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로봇이 있고 컨트롤러도 있으면 이 공정을 또 제어하는 공정 제어반 메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얘의 임무는 오로지 공정을 감시하는 겁니다. 공정을 잘 돌 수 있게끔. 어차피 이거 다음에 뭐 이걸 하거나 이렇게 공정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바이저 하는 컨트롤러가 상위 단에 있고요. 하위 단에는 이제 로봇 레벨인 로봇은 컨트롤러가 있고 기구가 있고, 컨트롤러는 이 안에 티칭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겠죠. 로봇은 뭡니까? 조인트가 6개가 있다 그랬죠. 이 3개 축은 베이스 프레임과 암, 그리고 이 3개 축은 위스트 아세이, 스페이스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고, 이 센서는 이제 실제 로봇이 각 관절이 몇 도 돌아가는지 읽어내는 센서죠. 그래서 실제 이게 비전공자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클로즈 루프 컨트롤인데, 예를 들어 이 로봇의 위치를 10cm 옮기고 싶어. 근데 지금은 0,0이 있는데 0,10으로 가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를 읽었어. 얘는 근데 아직도 0,0이 있어요. 즉 관절의 각도가 0도예요. 나는 내가 보기 90도를 더 가야 되는데, 그럼 90도를 더 가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적절히 컴펜세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컴펜세이션, 여기 파워 앰플리파이어, 즉 인버터죠. 모터를 움직이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위한 신호를 여기서 만들고, 뭐 이런 신호가 되겠죠. PWM 신호라고 하는데,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공급을 해주면 열심히 신호를 만들어서 쏴주겠죠. 여기서 플랜트 로봇이죠, 로봇. 이 제어공학에서 이제 제어하고 싶은 대상 플랜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좀 움직였어. 여전히 90도를 안 움직이고 85도만 움직여서 10cm를 안 가고 9cm만 갔어. 그럼 센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라는 거는 90도인데 얘는 85도밖에 안 갔어요. 그럼 빼면은 5도를 더 가야 되죠. 그럼 5도를 더 가라고 여기에 에러가 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컴펜세이션해서 더 보냈더니만 이번엔 더 가가지고 95도가 돼가지고 0,10이 아니라 0,12로 간 겁니다. 그럼 이게 더 갔어요. 지금 95도를 갔어요. 90도까지 가야 돼. 95도를 갔어요.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5도잖아요. 에러가 마이너스 5도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도만큼 또 움직여서 또 움직여가지고 또 맞추고 하는 감정이 클로즈 루프 컨트롤이고,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게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 그리스가 뻑뻑하다거나, 예를 들어 바깥에 전기적 노이즈가 있다거나 방해한 요소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 제어를 좀 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스터번스도 이상적으로는 추가를 해야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이즈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치 않은 신호를 모두 다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을 5도만큼 보내라 했는데 이게 노이즈 때문에 6도로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아날로그적인 제어일 때는 그렇고, 요즘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5도랑 여기 안 갔으면 안 갔지, 다시 보냈으면 다시 보냈지, 이게 6도로 되고 그렇진 않지만, 그냥 전통적인 제어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디스터번스를 넣어야지 이제 현실적인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로즈 루프 제어가 계속되면서 로봇은 원하는 위치로 계속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네마틱스라는 게 있는데 기구학입니다. 이제 로봇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가 이렇게 있고 컨트롤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선이 두 가닥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는 파워고 하나는 신호입니다. 파워는 로봇에 밥을 줘야 되니까 파워 신호를 주고, 시그널은 로봇이 각각의 돌아간 각도를 읽어내야 되니까, 읽어서 컨트롤러로 줘야 되니까 시그널인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키네마틱스는 사실 이겁니다. 이미 수학적으로 이 링크의 길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링크의 길이를 다 알고 있고, 링크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의 각도도 알고 있으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10cm, 20cm고 관절이 5도, 10도면 얘의 위치가 3차원 평면에서 당연히 어딘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푸는 게 키네마틱스 기구학입니다. 근데 이제 키네마틱스가 유용할 때는 이때입니다. 나는 이 기구를 여기서 여기로 보내고 싶어. 보내고 싶은 위치가 P1에서 P2야. P2를 가기 위해서 각 관절의 각도를 몇 도를 꺾어야 되지? 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래서 제오는 클로즈 루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낼 때는 그러면 각 관절을 몇 도로 돌려야 되지? 뭐 10도, 20도, 20도야. 그러면 돌렸어. 돌려가지고 딱 갔어.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지 못해. 여기까지 갔어. 이제 관절 각도를 읽는 센서가 다시 읽어서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지금 각도가 몇 도 몇 도 몇 도예요. 그러면 이제 기구학에 나와서 지금 각도가 몇 도 몇 도 몇 도면은 너의 틀 끝은 여기 있겠네. 여기 있으면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더 가. 좀 더 갔어. 다시 읽어가지고 지금 각도가 몇 도 몇 도 몇 도니까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네. 이렇게 로봇 제어라는 거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랑 인버스 키네마틱스 계속 계산하면서 지령을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봇 제어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트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조인트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모터라고 했죠. 그냥 모터도 아니고 정밀 모터는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모터도 있고요. 사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하이드롤릭 파워를 이용해서 유압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걸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쓰는 경우가 있고요. 로봇의 정밀한 것을 핸들링한 로봇을 쓰지는 않습니다. 뉴마틱, 공합은 굉장히 작은 로봇이나 또는 핸드 힘이 굉장히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합만 있으면 또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합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걸 쓰는 로봇은 거의 없고요. 요즘 시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자제어로 정밀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 이펙터죠. 이제 요 끝에 툴이 달리죠. 이 툴은 그 그리퍼라는 툴이 있는데 그리퍼는 실제로 이제 그립 잡는 겁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손처럼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하는 거죠. 이제 잡아서 이쪽에 놔두고 잡아서 여기 놔두고 하는 게 이제 그리퍼고요. 그리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웰딩일 때 용접을 하는 그런 토치가 손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인팅을 할 때는 쫙쫙 뿌리는 스프레이를 할 때도 있고요. 모든 종류의 그런 복잡한 스페셜라이즈 된 공정에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퍼는 먼저 그냥 메카니컬 타입도 있고 백큐 타입도 있습니다. 뭐 가벼운 거는 이제 백큐으로 쑥 빨아 올려서 이게 움직일 수도 있죠. 뭐 전자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뭐 접착식 것도 있고 뭐 굉장히 간단하게 후크로 그냥 걸어서 뭐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도 있겠죠. 그리고 뭐 손가락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이제 뭐 테슬라 로봇을 보면 손가락이 굉장히 많죠. 사람처럼 5개가 구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다 전자 모터로 이용해서 우리는 모터를 몇 개 썼다 이렇게 영상 보면 자랑을 하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툴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크 웰딩, 스프레이, 뭐 그라인딩, 스폿 웰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스폿 웰딩은 자동차는 얇은 철판을 덕지덕지 용접한 걸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용접은 아크 웰딩이 아니라 이 스폿 용접 한 점만 딱딱 붙입니다. 이걸 많이 할수록 더 강건한 구조가 되고 럭셔리한 모델일수록 이렇게 더 많이 하고 촘촘하게 하고 여기 구조형 접착제도 붙여지죠. 아무튼 이게 뭐 아크 웰딩을 지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품질을 정하지는 않지만 스팟 웰딩은 탁탁 이 점만 용접을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판때기 2개를 붙일 수 있죠. 스팟 웰딩 거는 이렇게 생겨서 판때기를 2개 끼우면
이 두 개가 갑자기 쥐 하면서 탁 굉장히 큰 힘으로 누르면서 전류를 몇십 암페어를 흘려서 이 점이 탁 붙어버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건 도장 로봇이고 여기 착착착 페인트를 뿌리는 로봇도 있고 이제 여기 구리선이 나오면 불을 붙여가지고 웰딩을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리퍼도 있고 뭐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킹 인벨롭인데 기본적으로 로봇 사면 카탈로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이만큼 움직일 수 있어. 이것도 관절을 가진 로봇이고 관절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360도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요 뒤에까지 제칠 수 있어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요 공간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로봇이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뭐가 장애물이 있어서 안 돼. 왜냐면 로봇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의미.